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앞에서 자본주의의 파멸적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소비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이 멋진 자동차에 올라타 뻐기기 위해서인가? 명품으로 치장하고 어스대기 위해서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았지요. 소비생활 또한 인생의 목표에 충실할 때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차, 비싼 휴가 즐기기 같은 것들에 매여 정작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물질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소박한 물질 생활을 하며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물질의 발목이 잡힌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유명 법률회사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새 BMW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매주 60시간 근무합니다. 자신의 일을 지긋지긋해 할 정도로 싫어하고 아침마다 간신히 일어나 출근을 합니다. 진정하고 싶은 일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것이나 갤러리에서 일하면 소득이 훨씬 줄어들어 생활 수준을 낮추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할 자신이 없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는 나는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맞는 말인가요? 현대의 우리 삶을 대변해주는 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물질의 발목이 잡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적은 수입으로 보통의 집에서 보통의 차를 굴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집도 그렇게 크고 호화로운 집에서 꼭 살아야 할까요? 큰 집은 자연을 훼손할 뿐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또 얼마나 많이 드나요? 심신의 건강을 위해 한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평수는 2.5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큰 집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인데요. 큰 집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뭘까요? 집 또한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신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집은 자신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큰 집에 한두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되면 집에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은 빨리 허물어지지요. 이유는 기운을 지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큰 집은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집이 크면 가전제품도 많이 들여놓게 되지요. 현대인의 건강이 나빠진 것은 냉장고와 에어컨, 컴퓨터의 보급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면 가구와 살림, 쓰레기, 에너지 등 모든 것을 줄일 수 있어 인간에게나 자연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소비생활을 바꾸면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남자들은 주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부동산 건물 명의는 거의 남자들 이름이지요. 아내도 소유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부장제가 있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결혼하면 여자는 아예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자의 성을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남성들의 물질에 대한 집착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충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지향적인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독립지향적인 성향이므로 독립에서 오는 허전함과 왠지 모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여자들은 쇼핑에 대한 집착을 더 많이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성들의 관계지향적인 속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쇼핑을 통해 물건과 관계 맺고 세상과 관계 맺으며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크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쇼핑하는 거 재미있기는 하지요? 기분이 꿀꿀할 때는 아이 쇼핑만 해도 기분이 좀 나아지잖아요.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소비 생활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충동 구매를 하도록
상품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광고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진화하기 위해 태어났고 경험을 통해 배우기 위해 태어났다면 그 목표를 세우며 최적화된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틀을 새로이 짜는 것이 물질 생활에서의 주변정리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먹고 자고 배울 수 있는 지능지수와 심리상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과 배움을 위한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면 된다고 했지요. 인간이 간소하게 먹고 입고 생존하는 선에서 노동력을 발휘하고 남는 시간으로는 문화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